전문 분야 시즌2. 오늘은 혈관의 파괴자 당뇨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박정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너지 대사를 연구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당뇨는 뭡니까? 네,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하고 사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당뇨를 이야기를 하면 당뇨는 이제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 혈당이 올라간다, 인슐린이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만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당뇨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게 진단을 받는 시기에 대표적인 증상이 당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당뇨 자체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지,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당뇨라는 병의 시작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같아서 좀 혼돈된 뿐이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좀 내려주십시오. 네. 당뇨는 이제 제 입장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넘쳐서 이제 우리 몸이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에너지가 많은 건 좋다고 보겠는데 건강상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예,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1번은 많이 드시는 거, 예. 그다음에 급격하게 드시는 거, 네. 그다음에 소모를 그만큼 못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식, 그다음에 계속해서 밤에 먹는다든지 예. 공복을 안 가지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당뇨를 이해를 하시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의예과 학생들 수업을 들어가면 네. 맨 처음에 물어보거든요.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이야?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이 높은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인슐린 주사를 줘서 당을 낮추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나볼릭 호르몬이라고 해서 뭔가를 합성하는 호르몬입니다. 뭘 합성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쓰고 남잖아요. 네. 남으면 이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방으로 만든다든지 단백질로 만든다든지 당원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몸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저장을 해라, 만들어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게 인슐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쉽게 넣어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에 먹게 넣어도 이렇게 계속 저장을 하게 만드는 네. 그 호르몬을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사실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통 이제 타입 1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인슐린을 처음에는 잘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대부분의 사람 젊었을 때는 인슐린을 멀쩡하게 잘 만듭니다. 네. 근데 당뇨가 오면 당뇨라는 병이 생기면서 이제 인슐린이 작용을 못 하게 되는데 그게 당뇨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저장하고 하더라도 이제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면 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먹으면 네.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만들어내면 이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온 게 유지가 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 그 인슐린의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잔소리를 이제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잔소리 안 듣고 싶어지잖아요. 무뎌지죠. 네, 잔소리 무뎌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슐린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오면 인슐린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첫 단계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거를 많이 먹으니까 비롯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슐린이라는 게 네.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조절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네. 급격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인슐린이 와장창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 과도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와장창 쏟아지니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배가 고프게 돼요. 다시 또 배가 고프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먹게 되겠죠. 네. 네, 이런 악순환이 오고 그다음에 이걸 가장 그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식곤증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식곤증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혈당이 뚝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당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슐린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공복 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서 인슐린이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잔소리를 그만 듣고 싶은 거죠. 잔소리 그만해. 이제 그만 넣어둘 거야. 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공복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공복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만들지 말라고. 배가 많이 고파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네. 공복이 오래 지속되면 배가 고픈 거 아니에요? 또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공복을 가지는 시간을 저녁 시간에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잘 때. 네. 깨 있으면 먹게 돼요. 깨 있으면 먹게 되고 그게 그 생리학적으로 실제로 계속 깨 있으면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도 네, 계속 먹게 돼요. 생각의 전환을 했어요. 당뇨의 시작은 많이 폭식해가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 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좀 무뎌지는 느낌. 쉽게 설명하면. 네. 점점 무뎌지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못 떨어뜨리니까 인슐린의 생산량을 다시 또 올립니다. 네. 네, 그래서 당뇨가 처음에 되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슐린이 올라가요.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네. 췌장이 이제 항복을 합니다. 나 이제 안 되겠다. 힘들다. 네, 힘들다. 나 파업이다. 네, 이제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이렇게는 일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도 우리가 혈당이 안 올라갔던 건 인슐린의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생산을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때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기에 다들 이제 병원을 찾는 그렇죠. 거군요. 그 시기에 당뇨를 진단을 받게 되시는 거고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되는 거고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죠. 이미 이제 인슐린이 항복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을 처방해 주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일단 비만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먹고 폭식하고 이러면 당연히 비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슐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인슐린이 나오면 그 에너지를 어디든가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다 주고 나면 이게 물이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지방이 늘어나는 것 자체로 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계속 올리게 돼서 네. 그러니까 비만과 당뇨는 사실은 별개의 질환이라기보다 똑같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 도는데 이제 생겨나는 결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비만은 이제 살을 빼면 더 이상 비만이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도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식이 습관을 해서 평소 당이 올라갔던 걸 좀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뇨를 진단받는 시점이 대부분 이제 췌장에서 그 인슐린을 만드는 게 정점까지 갔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췌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단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완전히 이전으로 돌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췌장은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군요. 그럼,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걸 모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그 상황을 유지시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스스로 인지를 하면 될까요? 사실 먹는 게 맛있다. 그러면 좀 그때부터서 조금 조심할까요? 사실 당뇨뿐만이 아니고 혈압도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네.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네. 근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제 매우 이게 그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인 거라서 당뇨는 사실
그 증상으로 와닿지가 잘 않습니다. 그 고혈압하고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증상이 뭔가 느껴지기 전에 이게 그 에너지를 내가 많이 소모하는 방향으로 내 몸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젊었을 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함부로 섭취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거 생활 습관을 빨리 젊었을 때부터 바꿔서 가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일인 거죠. 혹시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네. 당뇨하고 고혈압은 사실 제일 무서운 게 1차적으로 그 병 자체가 발전이 되는 동안 증상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당뇨하고 고혈압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이 혈관이라는 게 말이 그냥 혈관이지, 혈관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 몸의 모든 곳에 혈관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 혈관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상수도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도관이 다 낡아버려가지고 기능을 못하는데, 이걸 그럼 어느 순간 제일 취약한 장기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장이 있는 장기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수도관은 여전히 다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상수도관을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당뇨 있는 분들이 혈압도 생기고, 뭐 그래서 머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심장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넘치게 들어오면 이제 당뇨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에너지가 넘치게 들어오면 고혈압도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이거는? 고혈압은 에너지 자체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과정 자체에서도 고혈압이 분명히 유발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만으로 간다라는 거는 지방세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지방세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지방으로는 매우 작은 혈관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작은 혈관이 많아지고 그 작은 혈관으로 피를 계속 보내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압력을 당연히 우리 몸에서 높여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신 분들이 혈압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혈관 구석구석으로 우리가 피를 보내줘야 되고 몸에서는 그걸 적응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맞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만이었다가 이제 제대로 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그러면 좁아진 혈관들도 다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어렵나요, 그건? 아무래도 그 작은 혈관들을 없애줄 수는 있어요. 지방 조직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근데 네. 그 혈압이라는 게 한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뭐 염분 수치도 중요하고, 아까 말한 혈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도 중요하고, 그게 몸에 어떻게 적응됐는지, 그러니까 신장에서 그걸 어떻게 배출됐는지.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당뇨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한두 개의 요소로 이게 조절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방이 제일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모습들. 예, 당뇨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방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또 뭐가 있을까요? 워낙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방하는 방법이요. 네, 제가 뭐 근감소증이랑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당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네.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가공이 많이 된 식품들을 먹고 있고, 소화가 너무 잘 되는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사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들은 많이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인슐린도 이게 조절이 훨씬 더 가능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을 근데 또 우리가 골라 먹기는 힘들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골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발 풀을 좀 드시라. 풀. 네, 풀 드시고, 이미 그 채소.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잡곡 드셔라, 현미밥 드셔라. 이게 다 소화가 안 되게 뭔가를 먹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를 좀 많이 드시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식을 하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공복을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공복을 많이 만드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이게 가장 커요. 네. 사람 몸은 그 소화기관이 그 정해진 시간에 계속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 배가 고파지게 돼 있어요.
리듬이 있거든요. 네. 예, 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 리듬을 항상 맞춰서 규칙적으로 정량의 식사를 하시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별로 배가 안 고픈데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어야 될 때도 있어서 네. 먹어야겠네요. 왜냐면 저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먹는 이유가 왜냐면 애매한 시간에 배가 고파지게 되잖아요. 그럼 때를 건너뛰거나 아까 말씀드린 폭식을 네, 하는 네. 상황이 꼭 다시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폭식을 하는 상황, 그다음에 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이게 또 중간중간에 그렇게 애매할 때 먹게 되면 건강한 식품 먹기 힘들거든요. 간편하게. 그렇죠. 간편한 거 먹게 되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게 소화가 잘 되고 달고 짠 음식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음식들이 사실 매우 좋지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복 시간을 만약에 이제 길게 하게 되면 네.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근육이 그럼 줄지는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강조를 식이요법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단백질을 충분하게 먹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을 이제 길게 유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당을 먹었을 때 이 먹은 당을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전에도 12시간 이상은 공복 시간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때 처음에는 당연히 단백질을 가져다 쓰고 그 다음부터 지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 중에 충분한 양만 섭취를 해주게 되면 그 공복 시간을 가지더라도 우리 근육에서 이렇게 꺼내다 쓰는 일은 거의 없는 그렇게 돼요. 네. 난 고기 많이 먹어서 살쪘어. 이런 말은 맞나요? 안 맞나요? 풀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코끼리도 살이 찌잖아요. 네, 뭐든지 많이 먹는 건 네, 좋지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고혈압이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라고 했을 때 흔히들 아는 게 고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계셔서 네. 맞는 얘기입니까? 속설입니까? 네,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이거 평생 먹어야 돼.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으로 조절될 수 있는 병에 걸린 걸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왜냐면 이미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이미 증상이 우리가 발현이 됐을 때는 이미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이 조절을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것 자체를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약에 의존해야 되는군요. 시간의 힘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겠습니다. 좀 네, 약간 맞습니다. 슬프긴 하네요. 예.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뭐 혈압 이야기도 나왔고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이 혈압 당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병입니다. 예. 전신을 파괴하는 병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의 그 족보가 있었어요. 당뇨가 무슨 병이니라고 할 때 저희 족보가 뭐였냐면 혈관병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저희 족보였거든요. 이 혈관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가장 작은 혈관부터 망가집니다. 특히 당뇨는 눈, 신장, 그다음에 손끝, 발끝 잘라내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상수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뇨와 혈압이 이제 물론 이걸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나는 괜찮아라고 하시기보다 미리부터 예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적은 노력을 가지고 나중에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네. 다음 주에는 그 최근에 나오는 당뇨가 아니죠. 비만 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그 약들이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되는 약들이에요. 네. 네, 사실 이게 부작용이 살이 빠지는 거여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시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비대면으로는 처방할 수 없다는 기사도 며칠 전에 제가 보긴 했는데 예,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